네,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결과가 나왔죠. 보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높게 나온 것도 있지만 낮게 나온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분야했던 베뉴브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177대 1. 확실히 5구 타입 인기가 제일 좋았죠. 근데 세대수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B 타입 같은 경우 한 세대. 그리고 84A 타입. 조금 인기가 떨어졌죠. 여기는 8.47대 1. 그리고 84B, 그나마 이게 84D가 제일 좋은데 그거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84B 타입이었거든요. 그게 32대 1. 그리고 C 타입 조금 이제 옆으로 빠져서 인기가 없었죠. E 타입은 장산을 봐서 인기가 없었고, D 타입은 세대수가 별로 안 되고 인기가 이건 좋았죠. 99는 전체적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큰 평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온 건 있습니다. 9,000개.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상보다는 좀 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치나 뭐 내부 이런 건 다 좋은데 아무래도 제일 이제 좀 취약점으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브랜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 브랜드가 아닌 오히려 일군 건설사로 해서 뭐 롯데라든지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포스코가 들어왔다면 분양가는 한 2억 정도 더 올라도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여기는 애시당초 뭐 하이엔드로 지어진 건 아닌데 안에 이제 내부 같은 걸 이제 좀 잘 해놓고 이래서 하이엔드, 최근에 하이엔드를 너무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이엔드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것도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만에서 새롭게 이제 또 론칭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내부 같은 건 되게 잘하긴 했어요. 어쨌든 또 지하철이랑 연결된다는 장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직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확장비가 없고 중도금이 유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쌤쌤이긴 하거든요. 근데 확장비를 받고 그 중도금이 잘 안 받는 게 더 낫긴 해요. 중도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게 안 되죠. 그 양도세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확장비를 내서 양도세 포함시키는 방향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경쟁률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은 안 하긴 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쟁률이 이게 뭐 못지 않습니다. 50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준 자체가 거의 이제 5구 쪽으로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확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임대 3구, 뭐 2구 뭐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50 타입은 되게 어정쩡한 타입인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2순위로 7.6대 1이 나왔어요. 엄청 높죠. 순위 같은 경우는 A 타입 같은 경우 15대 1, 11대 1, 7대 1, 6.74대 1. 그다음에 A 타입 같은 경우는 구조가 되게 좋았는데 4개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좀 작았죠. 근데 구조는 진짜 A 타입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모델하우스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64대 1.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29대 1. 그러니까 개수 대비로도 경쟁률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어, 사직동이 진짜 사직동 했다라는 생각은 해요. 확실히 사직동은 무조건 수요가 있구나. 요즘 사직동 근데 전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금액대가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내가 지금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는 이미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사직학권 다 누리면서 신축으로 옮기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전세금에서 조금만 더 내고 옮겨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낸다 생각하고 가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주변도 이제 같이 이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완전 저는 진짜 오히려 그 베뉴브보다 사직 아시아드가 대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힐스테이트 가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무래도 잘 안 나왔죠. 워낙 이제 앞에 골드 하나가 크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도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입주가 되게 빨라요. 지금 반쯤 올라갔거든요. 반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입주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면 어반센트 대시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경쟁률이 조금은 나온 편이긴 하죠.
여기는 근데 오히려 경쟁률이 이쪽에서 20대 1 어쨌든 뭐 남은 거에서 가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경쟁률이 이 정도면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퀸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빼고 트랩파크 여기도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에코델타시티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좀 어렵긴 해요. 처음에 분양했던 그래도 분양가가 좀 싸고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잘 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점점 지금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멈춘 부분이 있어요. 최근 분양하는 분양가는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오른 상태에서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주변의 단지들의 지금 가격대들이 이제 프리미엄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신축도 이렇게 약하게 가는 거거든요. 에코델타시티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안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 서면 서밋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84 타입에만 나왔었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되게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만 84 타입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이죠. 오늘 무슨이 하거든요. 저도 뭐 가긴 가는데 가서 보면은 지금 남은 얘기가 10개 내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A, B 타입 합쳐서. 그러니까 어차피 무순위에서 갖고 무순위 다음으로 이제 넘어오는 게 예당이잖아요. 무순위 예당에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는 예당에서 다 가져가겠죠. 저층이 나와도 가기 때문에 예당이 길어봐야 한 10명, 15명? 15명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84타입은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큰 것도 내가 실거주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여기도 그 이후에 무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또 그 뭐지? 축하 지원금이 500만 원 또 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여기도 저는 충분히 기간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불호가 너무 강한 단지예요. 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절대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뭐 자녀 안 키우시거나 많이 컸거나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여기도 충분히 거주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남천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여기는 근데 인기 있었던 타입이 딱 여기까지가 진짜 인기가 있었고 여기에 어쨌든 예당에서 끝났잖아요. 122 타입까지. 근데 이 밑으로 가면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실거주 하시는 분 외에는 이게 투자로서는 덤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롯데 캐슬 스카이 같은 경우 여기도 후분양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편이었죠.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 서면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좋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여기가 분양가 자체로 봤을 때는 비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위치 대비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단점이 아무래도 안에가 실제로 많이 쫓겨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르엘은 지금 르엘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있는 데는 있었고 이쪽에 없었지만 B타입도 그래도 인기가 조금 있긴 있었죠. 근데 EB가 아니구나. 104B. 예. 역시 경쟁률 나온 데들은 쭉쭉 빠졌어요. 여기 84 타입이랑 104C 타입 같은 경우는 바로 완판이 됐고 이후에 이제 나간 게 D 타입 바로 나왔고 지금 B타입도 남아 있어요. B타입은 백육동이 남아있어요. 백육동은 이제 강 쪽을 보는 방향은 아니고 장산 쪽으로 보는 방향이죠. 그래서 강 쪽으로 보는 거는 이미 다 나가서 매물 자체가 아예 없고 A타입도 앞에 쪽은 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3호 라인 쪽에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고 B타입 다 나갔고 C, D 다 나갔죠. 그 다음에 154 같은 경우에도 메인동에 있는 101동이랑 106동 쪽에 1호 라인 잘 빠졌죠. 거의 다 빠졌죠. 그 다음에 2호 라인 그래도 106동 2호 라인은 괜찮거든요. 106동이 아니라 101동, 102동, 103, 104동까지 해서 1호 라인보다는 2호 라인이 더 좋거든요. 101동만 제외하고는. 106동은 조금 논해죠. 그래서 2호 라인도 그렇게 높은 층은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르엘이 아무래도 처음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싸게 나온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또 무슨 좀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센텀 중 얘기가 한번 딱 나오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분위기 부산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래량도 좀 많이 늘었고 지역별 편차는 아직 확실히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지금 해운대 쪽이 좀 어찌 보면은 수영구 이제 뭐 남구 쪽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다음에 동래구 사직동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덜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뉴부 청약이 완판이 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 이후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해운대 쪽으로 이제 조금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운대가 지금 오른 경향은 조금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한 게 그만큼 약간의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최대어들은 다 분양이 끝난 것 같아요. 올해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어쨌든 뭐 부산이 이제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